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이혼하는 커플이 많다고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이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혼의 대부분의 경우는 성격 차이라고들 하는데요. 과연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은 부부의 성생활이 결혼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 관계 횟수는 부부 금슬의 중요한 지표이다. 많은 사람들은 부부의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오랜 결혼 생활의 대부분은 길고 힘든 인내의 과정이라고 말하죠. 결혼을 지탱하는 힘은 결국 사랑이 아닌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결혼을 지탱하는 힘은 인내와 끈기일까요? 결혼 생활의 본질을 알아보려면 왜 결혼을 선택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혼 소송을 하는 남편의 이혼 원인이 아내의 성관계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남편이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다면서 대법원에 이혼 소송을 낸 것인데요. 당연하게도 남편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성관계가 없는 결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판결한 것입니다. 이혼 부부들의 사연은 가지각색으로 다양합니다. 그들 나름의 사람들마다 특별한 사연과 기구한 사연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모든 이혼 부부의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른바 섹스리스 커플이라는 점입니다. 섹스리스란 부부 관계를 1년 이상 쉬고 있는 부부를 말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매주 혹은 정기적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부부들은 이혼하려는 부부가 한 커플도 없는 반면 이혼을 결심한 부부의 대부분은 섹스리스 부부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연애의 종착제이자 사랑의 마침표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전투적인 일상을 보내다 보면 배우자가 동지 같고 완전히 가족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사랑의 감정보다는 끈끈한 전우애로 뭉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 특히 육아를 겪게 되면 부부의 사이가 예전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부부 관계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더 이상 관계가 없으니 행위 자체도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점차 부부는 사랑의 관계에서 전우의 관계로 바뀌게 될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이전의 동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암호하거나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랑해왔고 현재도 같이 살고 있는 나의 아내 혹은 남편과 사랑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서로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등한시한다면 앞으로 사이가 더 좋아지기는 힘들 겁니다. 원래 망신을 당할 일이 생겨도 당일 망신당하는 게 낫지 망신당할 나를 차일 피해를 미루게 되면 다시는 집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어색해지고 힘들어질 것 같을 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해결이 가능한데 그것을 미루면 다시는 부부관계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 부부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도도 낮고 관계가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를 피하는 여성분들의 경우를 보면 남편에 대한 전체적인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벌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관계를 거부합니다. 돈도 못 벌어온다는 마음에 불신이 있거나 집안 살림에 아무 도움을 안 준다는 강한 반발심에 마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처음에는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벌을 주려고 성관계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남편을 대하면 남편 역시도 엇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사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나도 너랑 안 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원하는 일이나 집안일을 끝까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벌이 더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집 밖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다닙니다.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여자와 관계를 맺고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모르시는데 남자들은 배출 본능이 있습니다. 정액을 정기적으로 배출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배출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고 곤란해합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처치하고 싶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면 남편은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할 겁니다. 모르는 사람과 하루를 보내거나 혹은 불륜을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조용히 해결할지도 모르겠으나 집안에 아이들도 있고 자기 공간이 하나도 없는 남편 입장에서 혼자서 조용히 해결할 공간이 결코 집일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을 외부에서 왜곡되게 해결하고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참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배출 본능이기에 참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해보면 성관계에 흥미없는 여성이라면 부부관계를 좀 더 영리하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관계를 거부하며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는 것으로 바꾸어 남편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남편이 밉고 마음에 안 들지만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는 아빠는 필수적입니다. 물론 나에게도 남편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아빠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씩 생활이 바뀌고 엇나가지 않게 부부관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으면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더 소중한 법입니다. 부부관계를 잃었다가 다시 되찾게 되면 남편에게도 작은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또 좋은 일을 하면 상을 받는다고 인식이 된다면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현명하게 부부관계를 사용하고 아이들을 생각해 주세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힘들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남편에 대한 시선도 변화될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저절로 회복이 되고 마음에 좋게 자리 잡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잠자리가 원만하면 결혼 생활도 원만해진다. 부부가 싸우거나 사이가 틀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끼리는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부관계를 잘하는 부부가 있다면 그들의 결혼 생활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관계를 그저 성관계나 감정적인 것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서 부부관계만큼 확실한 지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부부관계는 남편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은 정기적인 배출을 필요로 하고 이것을 원만하게 해주는 자신의 아내가 있다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더없이 감사함을 느낄 겁니다. 또 가정생활에서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법입니다. 만족도가 높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남편은 사회생활도 훌륭하게 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득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남편들이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비슷합니다. 집안에서 칭찬받고 자신감 있는 어린이가 학교 생활도 잘하는 겁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교육과 생활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 혹은 남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감정의 고리를 끊고 사회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정의 만족스러운 생활은 회사에서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수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가정에서 능력 있는 아버지 혹은 남편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많은 남성들은 여자들이 성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혹은 전통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아내가 조신하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부부 관계를 여자 쪽에서 먼저 원하게 되면 남편은 오히려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남성의 경우 성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숨기려고 합니다.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아내에게 이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남편들은 숨기기에 급급하죠. 이렇게 성기능 문제가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아내를 밝히는 여자로 치부해버립니다. 이렇게 아내를 밝히는 여자, 음란한 여자라고 매도해버리면 아내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여자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원하면서도 하지 못하게 되면 억압된 감정과 마음속에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정생활 혹은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지고 삶이 재미없어질 겁니다. 결혼생활, 가정생활의 놀라운 점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긍정적인 영향은 아내에게 번지고 아이에게 번집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합니다. 행복한 가정들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화가 깊은 가정을 살펴보면 어떤 하나의 부정의 씨앗이 원인이 되어 크게 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부정적인 원인이라고 할지도라도 부정적인 영향이 서로에게 미쳐 번진다면 이를 바로잡기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또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아무리 힘들고 지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배를 탄 선원입니다. 부부의 긍정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어려움도 부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의 부부의 분열이 일어난다면 내부의 분열은 어떤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집안이 평안해야 세상이 편안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부부의 사이가 좋아야 아이들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는 같이 이겨내야 합니다. 같이 이겨내려면 오히려 동지애로 뭉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는 행위로 서로를 마음껏 사랑해 주세요. 힘들고 지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응원이 되고 힘이 되는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오늘은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사랑의 응원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성관계는 특별한 사람과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위임을 잊지 마세요. 특히 남편분들의 경우는 너무 숨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거나 성기능에 어려움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툭 터놓고 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법입니다. 남편이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계속 숨기고 감춘다면 오히려 아내는 남편이 집 밖에서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은 아닌지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감추고 숨긴다고 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관계가 성교통으로 아프거나 만족도가 낮거나 어려움을 느낀다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성관계를 그저 배출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출이 목적이기에 배출을 하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만족했기에 아내도 만족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계속 변화 없이 똑같은 행동만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서로 터놓고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숨기고 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창피하다고 이야기 못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집안에 문제가 너무 많고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고 느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이혼밖에 답이 없다고 느껴졌답니다. 되면서 문제가 쌓이고 해결되지 않은 채 불행한 삶이 지속될 것 같아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아내와 아이와 여행을 가게 되었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한 딱 하루가 있었는데 하루가 모든 걸 바꿨다고 합니다.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삶에 활력이 생겼고 아내와의 사이가 좋아지고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생활에 자신감이 생겨서 사회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해결 못할 것 같았던 많은 문제들이 어느 순간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부부가 힘을 합치면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힘을 모으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믿으세요. 세 번째, 다시 사랑을 시작하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섹스리스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아이의 탄생이 섹스리스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 멈추고 이것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임신 과정에서 부부 관계를 못하는 시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서상 임산부의 성생활을 치부시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편견으로 임신 기간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은 노산인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경향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늦게 찾아온 소중한 소식이기 때문에 더욱 유념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든 부부관계가 멈추고 출산이 끝나면 아내가 몸을 회복하고 다시 부부관계를 시작해 그 시기가 사실 가장 바쁜 육아의 시기와 맞물린다는 겁니다. 육아로 정신없고 바쁜 시기가 부부관계 회복의 시기인 거죠.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 아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로 부부관계가 어색해지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더욱 부부관계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멀어지고 맙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부관계가 열릴 행사가 되고 점점 서로의 성적 매력을 못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 무뎌지고 부부가 전우애로 다져지는 시기이죠. 이 시기가 조금 더 지나서 중년이 되면 상황은 매우 악화됩니다. 남편의 코골이나 잠버릇이 심해지고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남녀 모두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숙면을 위해 각방을 쓰거나 잠자는 곳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각방을 쓰면서 부부의 성관계는 완전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도 뜨문뜨문 이어지던 부부관계가 단절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남편의 경우 중년이 되면 안 그래도 소극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부부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로서의 매력과 활기를 잃어 여성스럽게 변하기도 합니다.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갱년기 증상을 겪기도 하며 이러한 스트레스와 변화를 이겨내는데 매우 버거워합니다. 반면 정상적이고 활발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라면 갱년기와 중년의 어려움도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면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다시피 부부관계는 결혼 생활의 핵심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각방을 쓰면서 수면의 질을 챙기시되 정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부부관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년이라고 이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중년의 성생활을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생활을 젊은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중년의 경우에도 성관계의 만족도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고 활기차게 보내는데 필수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나이는 성생활과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물론 중년이 되면 조금 성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하는 약을 섭취하거나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절대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손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 병원이 가면서 성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손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성기능을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성생활에 대해 부부가 서로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성교육을 하고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시킵니다. 날을 정해 어떠한 경우에도 방에 자녀들이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생활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양지로 끌고 오면서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성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숨기고 감추는 게 없으므로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달리 어렸을 때부터 매우 체계적인 성교육을 학교에서 받습니다. 어른들도 놀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창피하다고 해서 이것을 덮어놓고 숨기려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성 가치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답니다. 공개하고 터놓고 이야기해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세요. 문제를 찾고 같이 해결책을 마련해 보세요. 성생활이 바로잡히면 가정생활이 화목해집니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부 관계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들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또 자신의 만족으로만 끝나는 성관계가 계속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하기 싫은 날에도 억지로 자신을 맞춰주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툭 터놓고 먼저 남자답게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치료를 받으세요. 배우자에게 용기 있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야기를 꺼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는 먼저 남편을 이해해 보세요. 제일 먼저 남자라는 생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배출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성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적인 부분만 만족시켜주면 다른 모든 일에 만족도가 올라가는 바보 같은 부류입니다. 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면 다른 부분에서 큰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성을 너무 동물에 비유해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절대로 짐승이나 늑대에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을 이해하고 남자를 먼저 이해해 주세요. 부부관계의 횟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횟수가 아니라 질적인 면을 채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건강하고 즐거운 부부 생활이 있다면 가정의 어떤 불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부 생활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영상을 시청하시고 떠오른 통찰이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이혼하는 커플이 많다고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이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혼의 대부분의 경우는 성격 차이라고들 하는데요. 과연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은 부부의 성생활이 결혼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 관계 횟수는 부부 금슬의 중요한 지표이다. 많은 사람들은 부부의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오랜 결혼 생활의 대부분은 길고 힘든 인내의 과정이라고 말하죠. 결혼을 지탱하는 힘은 결국 사랑이 아닌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결혼을 지탱하는 힘은 인내와 끈기일까요? 결혼 생활의 본질을 알아보려면 왜 결혼을 선택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혼 소송을 하는 남편의 이혼 원인이 아내의 성관계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남편이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다면서 대법원에 이혼 소송을 낸 것인데요. 당연하게도 남편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성관계가 없는 결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판결한 것입니다. 이혼 부부들의 사연은 가지각색으로 다양합니다.
그들 나름의 사람들마다 특별한 사연과 기구한 사연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모든 이혼 부부의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른바 섹스리스 커플이라는 점입니다. 섹스리스란 부부 관계를 1년 이상 쉬고 있는 부부를 말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매주 혹은 정기적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부부들은 이혼하려는 부부가 한 커플도 없는 반면 이혼을 결심한 부부의 대부분은 섹스리스 부부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연애의 종착제이자 사랑의 마침표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전투적인 일상을 보내다 보면 배우자가 동지 같고 완전히 가족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사랑의 감정보다는 끈끈한 전우애로 뭉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 특히 육아를 겪게 되면 부부의 사이가 예전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부부 관계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더 이상 관계가 없으니 행위 자체도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점차 부부는 사랑의 관계에서 전우의 관계로 바뀌게 될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이전의 동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암호하거나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랑해왔고 현재도 같이 살고 있는 나의 아내 혹은 남편과 사랑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서로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등한시한다면 앞으로 사이가 더 좋아지기는 힘들 겁니다. 원래 망신을 당할 일이 생겨도 당일 망신당하는 게 낫지 망신당할 나를 차일 피해를 미루게 되면 다시는 집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어색해지고 힘들어질 것 같을 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해결이 가능한데 그것을 미루면 다시는 부부관계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 부부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도도 낮고 관계가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를 피하는 여성분들의 경우를 보면 남편에 대한 전체적인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벌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관계를 거부합니다. 돈도 못 벌어온다는 마음에 불신이 있거나 집안 살림에 아무 도움을 안 준다는 강한 반발심에 마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처음에는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벌을 주려고 성관계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남편을 대하면 남편 역시도 엇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사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나도 너랑 안 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원하는 일이나 집안일을 끝까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벌이 더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집 밖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다닙니다.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여자와 관계를 맺고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모르시는데 남자들은 배출 본능이 있습니다. 정액을 정기적으로 배출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배출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고 곤란해합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처치하고 싶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면 남편은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할 겁니다. 모르는 사람과 하루를 보내거나 혹은 불륜을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조용히 해결할지도 모르겠으나 집안에 아이들도 있고 자기 공간이 하나도 없는 남편 입장에서 혼자서 조용히 해결할 공간이 결코 집일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을 외부에서 왜곡되게 해결하고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참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배출 본능이기에 참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해보면 성관계에 흥미없는 여성이라면 부부관계를 좀 더 영리하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관계를 거부하며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는 것으로 바꾸어 남편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남편이 밉고 마음에 안 들지만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는 아빠는 필수적입니다. 물론 나에게도 남편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아빠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씩 생활이 바뀌고 엇나가지 않게 부부관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으면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더 소중한 법입니다. 부부관계를 잃었다가 다시 되찾게 되면 남편에게도 작은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또 좋은 일을 하면 상을 받는다고 인식이 된다면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현명하게 부부관계를 사용하고 아이들을 생각해 주세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힘들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남편에 대한 시선도 변화될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저절로 회복이 되고 마음에 좋게 자리 잡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잠자리가 원만하면 결혼 생활도 원만해진다. 부부가 싸우거나 사이가 틀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끼리는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부관계를 잘하는 부부가 있다면 그들의 결혼 생활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관계를 그저 성관계나 감정적인 것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서 부부관계만큼 확실한 지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부부관계는 남편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은 정기적인 배출을 필요로 하고 이것을 원만하게 해주는 자신의 아내가 있다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더없이 감사함을 느낄 겁니다. 또 가정생활에서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법입니다. 만족도가 높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남편은 사회생활도 훌륭하게 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득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남편들이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비슷합니다. 집안에서 칭찬받고 자신감 있는 어린이가 학교 생활도 잘하는 겁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교육과 생활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 혹은 남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감정의 고리를 끊고 사회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정의 만족스러운 생활은 회사에서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수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가정에서 능력 있는 아버지 혹은 남편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많은 남성들은 여자들이 성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혹은 전통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아내가 조신하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부부 관계를 여자 쪽에서 먼저 원하게 되면 남편은 오히려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남성의 경우 성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숨기려고 합니다.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아내에게 이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남편들은 숨기기에 급급하죠. 이렇게 성기능 문제가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아내를 밝히는 여자로 치부해버립니다. 이렇게 아내를 밝히는 여자, 음란한 여자라고 매도해버리면 아내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여자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원하면서도 하지 못하게 되면 억압된 감정과 마음속에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정생활 혹은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지고 삶이 재미없어질 겁니다. 결혼생활, 가정생활의 놀라운 점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긍정적인 영향은 아내에게 번지고 아이에게 번집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합니다.
행복한 가정들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화가 깊은 가정을 살펴보면 어떤 하나의 부정의 씨앗이 원인이 되어 크게 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부정적인 원인이라고 할지도라도 부정적인 영향이 서로에게 미쳐 번진다면 이를 바로잡기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또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아무리 힘들고 지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배를 탄 선원입니다. 부부의 긍정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어려움도 부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의 부부의 분열이 일어난다면 내부의 분열은 어떤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집안이 평안해야 세상이 편안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부부의 사이가 좋아야 아이들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는 같이 이겨내야 합니다. 같이 이겨내려면 오히려 동지애로 뭉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는 행위로 서로를 마음껏 사랑해 주세요. 힘들고 지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응원이 되고 힘이 되는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오늘은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사랑의 응원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성관계는 특별한 사람과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위임을 잊지 마세요. 특히 남편분들의 경우는 너무 숨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거나 성기능에 어려움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툭 터놓고 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법입니다. 남편이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계속 숨기고 감춘다면 오히려 아내는 남편이 집 밖에서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은 아닌지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감추고 숨긴다고 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관계가 성교통으로 아프거나 만족도가 낮거나 어려움을 느낀다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성관계를 그저 배출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출이 목적이기에 배출을 하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만족했기에 아내도 만족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계속 변화 없이 똑같은 행동만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서로 터놓고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숨기고 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창피하다고 이야기 못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집안에 문제가 너무 많고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고 느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이혼밖에 답이 없다고 느껴졌답니다. 되면서 문제가 쌓이고 해결되지 않은 채 불행한 삶이 지속될 것 같아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아내와 아이와 여행을 가게 되었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한 딱 하루가 있었는데 하루가 모든 걸 바꿨다고 합니다. 일종의 터닝포인트가 되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삶에 활력이 생겼고 아내와의 사이가 좋아지고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생활에 자신감이 생겨서 사회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해결 못할 것 같았던 많은 문제들이 어느 순간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부부가 힘을 합치면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힘을 모으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믿으세요. 세 번째, 다시 사랑을 시작하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섹스리스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아이의 탄생이 섹스리스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 멈추고 이것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임신 과정에서 부부 관계를 못하는 시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서상 임산부의 성생활을 치부시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편견으로 임신 기간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은 노산인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경향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늦게 찾아온 소중한 소식이기 때문에 더욱 유념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든 부부관계가 멈추고 출산이 끝나면 아내가 몸을 회복하고 다시 부부관계를 시작해 그 시기가 사실 가장 바쁜 육아의 시기와 맞물린다는 겁니다. 육아로 정신없고 바쁜 시기가 부부관계 회복의 시기인 거죠.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 아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로 부부관계가 어색해지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더욱 부부관계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멀어지고 맙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부관계가 열릴 행사가 되고 점점 서로의 성적 매력을 못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 무뎌지고 부부가 전우애로 다져지는 시기이죠. 이 시기가 조금 더 지나서 중년이 되면 상황은 매우 악화됩니다. 남편의 코골이나 잠버릇이 심해지고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남녀 모두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숙면을 위해 각방을 쓰거나 잠자는 곳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각방을 쓰면서 부부의 성관계는 완전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도 뜨문뜨문 이어지던 부부관계가 단절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남편의 경우 중년이 되면 안 그래도 소극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부부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로서의 매력과 활기를 잃어 여성스럽게 변하기도 합니다.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갱년기 증상을 겪기도 하며 이러한 스트레스와 변화를 이겨내는데 매우 버거워합니다. 반면 정상적이고 활발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라면 갱년기와 중년의 어려움도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면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다시피 부부관계는 결혼 생활의 핵심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각방을 쓰면서 수면의 질을 챙기시되 정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부부관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년이라고 이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중년의 성생활을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생활을 젊은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중년의 경우에도 성관계의 만족도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고 활기차게 보내는데 필수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나이는 성생활과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물론 중년이 되면 조금 성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하는 약을 섭취하거나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절대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손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 병원이 가면서 성기능이 떨어졌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손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성기능을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성생활에 대해 부부가 서로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성교육을 하고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시킵니다. 날을 정해 어떠한 경우에도 방에 자녀들이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생활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양지로 끌고 오면서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성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숨기고 감추는 게 없으므로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달리 어렸을 때부터 매우 체계적인 성교육을 학교에서 받습니다. 어른들도 놀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창피하다고 해서 이것을 덮어놓고 숨기려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성 가치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답니다. 공개하고 터놓고 이야기해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세요. 문제를 찾고 같이 해결책을 마련해 보세요. 성생활이 바로잡히면 가정생활이 화목해집니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부 관계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들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또 자신의 만족으로만 끝나는 성관계가 계속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하기 싫은 날에도 억지로 자신을 맞춰주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툭 터놓고 먼저 남자답게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치료를 받으세요. 배우자에게 용기 있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야기를 꺼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는 먼저 남편을 이해해 보세요. 제일 먼저 남자라는 생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배출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성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적인 부분만 만족시켜주면 다른 모든 일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바보 같은 부류입니다. 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면 다른 부분에서 큰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성을 너무 동물에 비유해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절대로 짐승이나 늑대에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을 이해하고 남자를 먼저 이해해 주세요. 부부관계의 횟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횟수가 아니라 질적인 면을 채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건강하고 즐거운 부부 생활이 있다면 가정의 어떤 불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부 생활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영상을 시청하시고 떠오른 통찰이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이혼하는 커플이 많다고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이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혼의 대부분의 경우는 성격 차이라고들 하는데요. 과연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은 부부의 성생활이 결혼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 관계 횟수는 부부 금슬의 중요한 지표이다. 많은 사람들은 부부의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오랜 결혼 생활의 대부분은 길고 힘든 인내의 과정이라고 말하죠. 결혼을 지탱하는 힘은 결국 사랑이 아닌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결혼을 지탱하는 힘은 인내와 끈기일까요? 결혼 생활의 본질을 알아보려면 왜 결혼을 선택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혼 소송을 하는 남편의 이혼 원인이 아내의 성관계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남편이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다면서 대법원에 이혼 소송을 낸 것인데요. 당연하게도 남편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성관계가 없는 결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판결한 것입니다. 이혼 부부들의 사연은 가지각색으로 다양합니다. 그들 나름의 사람들마다 특별한 사연과 기구한 사연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모든 이혼 부부의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른바 섹스리스 커플이라는 점입니다. 섹스리스란 부부 관계를 1년 이상 쉬고 있는 부부를 말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매주 혹은 정기적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부부들은 이혼하려는 부부가 한 커플도 없는 반면 이혼을 결심한 부부의 대부분은 섹스리스 부부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연애의 종착제이자 사랑의 마침표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전투적인 일상을 보내다 보면 배우자가 동지 같고 완전히 가족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사랑의 감정보다는 끈끈한 전우애로 뭉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 특히 육아를 겪게 되면 부부의 사이가 예전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부부 관계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더 이상 관계가 없으니 행위 자체도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점차 부부는 사랑의 관계에서 전우의 관계로 바뀌게 될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이전의 동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암호하거나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랑해왔고 현재도 같이 살고 있는 나의 아내 혹은 남편과 사랑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서로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등한시한다면 앞으로 사이가 더 좋아지기는 힘들 겁니다. 원래 망신을 당할 일이 생겨도 당일 망신당하는 게 낫지 망신당할 나를 차일 피해를 미루게 되면 다시는 집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어색해지고 힘들어질 것 같을 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해결이 가능한데 그것을 미루면 다시는 부부관계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 부부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도도 낮고 관계가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부관계를 피하는 여성분들의 경우를 보면 남편에 대한 전체적인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벌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관계를 거부합니다. 돈도 못 벌어온다는 마음에 불신이 있거나 집안 살림에 아무 도움을 안 준다는 강한 반발심에 마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처음에는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벌을 주려고 성관계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남편을 대하면 남편 역시도 엇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사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나도 너랑 안 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원하는 일이나 집안일을 끝까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벌이 더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집 밖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다닙니다.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여자와 관계를 맺고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모르시는데 남자들은 배출 본능이 있습니다. 정액을 정기적으로 배출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배출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고 곤란해합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처치하고 싶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면 남편은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할 겁니다. 모르는 사람과 하루를 보내거나 혹은 불륜을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조용히 해결할지도 모르겠으나 집안에 아이들도 있고 자기 공간이 하나도 없는 남편 입장에서 혼자서 조용히 해결할 공간이 결코 집일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을 외부에서 왜곡되게 해결하고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참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배출 본능이기에 참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해보면 성관계에 흥미없는 여성이라면 부부관계를 좀 더 영리하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관계를 거부하며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는 것으로 바꾸어 남편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남편이 밉고 마음에 안 들지만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는 아빠는 필수적입니다. 물론 나에게도 남편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아빠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씩 생활이 바뀌고 엇나가지 않게 부부관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으면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더 소중한 법입니다. 부부관계를 잃었다가 다시 되찾게 되면 남편에게도 작은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또 좋은 일을 하면 상을 받는다고 인식이 된다면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현명하게 부부관계를 사용하고 아이들을 생각해 주세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힘들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남편에 대한 시선도 변화될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저절로 회복이 되고 마음에 좋게 자리 잡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잠자리가 원만하면 결혼 생활도 원만해진다. 부부가 싸우거나 사이가 틀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끼리는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부관계를 잘하는 부부가 있다면 그들의 결혼 생활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관계를 그저 성관계나 감정적인 것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서 부부관계만큼 확실한 지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부부관계는 남편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은 정기적인 배출을 필요로 하고 이것을 원만하게 해주는 자신의 아내가 있다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더없이 감사함을 느낄 겁니다. 또 가정생활에서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법입니다. 만족도가 높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남편은 사회생활도 훌륭하게 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득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남편들이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비슷합니다. 집안에서 칭찬받고 자신감 있는 어린이가 학교 생활도 잘하는 겁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교육과 생활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 혹은 남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감정의 고리를 끊고 사회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정의 만족스러운 생활은 회사에서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수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가정에서 능력 있는 아버지 혹은 남편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많은 남성들은 여자들이 성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혹은 전통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아내가 조신하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부부 관계를 여자 쪽에서 먼저 원하게 되면 남편은 오히려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남성의 경우 성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숨기려고 합니다.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아내에게 이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남편들은 숨기기에 급급하죠. 이렇게 성기능 문제가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아내를 밝히는 여자로 치부해버립니다. 이렇게 아내를 밝히는 여자, 음란한 여자라고 매도해버리면 아내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여자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원하면서도 하지 못하게 되면 억압된 감정과 마음속에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정생활 혹은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지고 삶이 재미없어질 겁니다. 결혼생활, 가정생활의 놀라운 점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긍정적인 영향은 아내에게 번지고 아이에게 번집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합니다. 행복한 가정들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화가 깊은 가정을 살펴보면 어떤 하나의 부정의 씨앗이 원인이 되어 크게 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부정적인 원인이라고 할지도라도 부정적인 영향이 서로에게 미쳐 번진다면 이를 바로잡기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또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아무리 힘들고 지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배를 탄 선원입니다. 부부의 긍정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어려움도 부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의 부부의 분열이 일어난다면 내부의 분열은 어떤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집안이 평안해야 세상이 편안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부부의 사이가 좋아야 아이들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는 같이 이겨내야 합니다. 같이 이겨내려면 오히려 동지애로 뭉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는 행위로 서로를 마음껏 사랑해 주세요. 힘들고 지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응원이 되고 힘이 되는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오늘은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사랑의 응원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성관계는 특별한 사람과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위임을 잊지 마세요. 특히 남편분들의 경우는 너무 숨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거나 성기능에 어려움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툭 터놓고 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법입니다. 남편이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계속 숨기고 감춘다면 오히려 아내는 남편이 집 밖에서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은 아닌지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감추고 숨긴다고 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관계가 성교통으로 아프거나 만족도가 낮거나 어려움을 느낀다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성관계를 그저 배출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출이 목적이기에 배출을 하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만족했기에 아내도 만족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계속 변화 없이 똑같은 행동만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서로 터놓고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숨기고 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창피하다고 이야기 못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집안에 문제가 너무 많고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고 느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이혼밖에 답이 없다고 느껴졌답니다. 되면서 문제가 쌓이고 해결되지 않은 채 불행한 삶이 지속될 것 같아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아내와 아이와 여행을 가게 되었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한 딱 하루가 있었는데 하루가 모든 걸 바꿨다고 합니다. 일종의 터닝포인트가 되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삶에 활력이 생겼고 아내와의 사이가 좋아지고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생활에 자신감이 생겨서 사회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해결 못할 것 같았던 많은 문제들이 어느 순간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부부가 힘을 합치면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힘을 모으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믿으세요. 세 번째, 다시 사랑을 시작하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섹스리스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아이의 탄생이 섹스리스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 멈추고 이것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임신 과정에서 부부 관계를 못하는 시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서상 임산부의 성생활을 치부시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편견으로 임신 기간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은 노산인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경향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늦게 찾아온 소중한 소식이기 때문에 더욱 유념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든 부부관계가 멈추고 출산이 끝나면 아내가 몸을 회복하고 다시 부부관계를 시작해 그 시기가 사실 가장 바쁜 육아의 시기와 맞물린다는 겁니다. 육아로 정신없고 바쁜 시기가 부부관계 회복의 시기인 거죠.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 아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로 부부관계가 어색해지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더욱 부부관계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멀어지고 맙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부관계가 열릴 행사가 되고 점점 서로의 성적 매력을 못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 무뎌지고 부부가 전우애로 다져지는 시기이죠. 이 시기가 조금 더 지나서 중년이 되면 상황은 매우 악화됩니다. 남편의 코골이나 잠버릇이 심해지고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남녀 모두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숙면을 위해 각방을 쓰거나 잠자는 곳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각방을 쓰면서 부부의 성관계는 완전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도 뜨문뜨문 이어지던 부부관계가 단절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남편의 경우 중년이 되면 안 그래도 소극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부부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로서의 매력과 활기를 잃어 여성스럽게 변하기도 합니다.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갱년기 증상을 겪기도 하며 이러한 스트레스와 변화를 이겨내는데 매우 버거워합니다. 반면 정상적이고 활발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라면 갱년기와 중년의 어려움도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면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다시피 부부관계는 결혼 생활의 핵심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각방을 쓰면서 수면의 질을 챙기시되 정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부부관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년이라고 이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중년의 성생활을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생활을 젊은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중년의 경우에도 성관계의 만족도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고 활기차게 보내는데 필수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나이는 성생활과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물론 중년이 되면 조금 성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하는 약을 섭취하거나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절대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손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 병원이 가면서 성기능이 떨어졌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손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성기능을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성생활에 대해 부부가 서로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성교육을 하고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시킵니다. 날을 정해 어떠한 경우에도 방에 자녀들이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생활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양지로 끌고 오면서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성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숨기고 감추는 게 없으므로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달리 어렸을 때부터 매우 체계적인 성교육을 학교에서 받습니다. 어른들도 놀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창피하다고 해서 이것을 덮어놓고 숨기려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성 가치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답니다. 공개하고 터놓고 이야기해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세요. 문제를 찾고 같이 해결책을 마련해 보세요. 성생활이 바로잡히면 가정생활이 화목해집니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들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또 자신의 만족으로만 끝나는 성관계가 계속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하기 싫은 날에도 억지로 자신을 맞춰주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툭 터놓고 먼저 남자답게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치료를 받으세요. 배우자에게 용기 있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야기를 꺼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는 먼저 남편을 이해해 보세요. 제일 먼저 남자라는 생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배출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성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적인 부분만 만족시켜주면 다른 모든 일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바보 같은 부류입니다. 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면 다른 부분에서 큰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성을 너무 동물에 비유해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절대로 짐승이나 늑대에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을 이해하고 남자를 먼저 이해해 주세요. 부부관계의 횟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횟수가 아니라 질적인 면을 채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건강하고 즐거운 부부 생활이 있다면 가정의 어떤 불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부 생활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영상을 시청하시고 떠오른 통찰이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이혼하는 커플이 많다고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이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혼의 대부분의 경우는 성격 차이라고들 하는데요. 과연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은 부부의 성생활이 결혼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 관계 횟수는 부부 금슬의 중요한 지표이다. 많은 사람들은 부부의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오랜 결혼 생활의 대부분은 길고 힘든 인내의 과정이라고 말하죠. 결혼을 지탱하는 힘은 결국 사랑이 아닌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결혼을 지탱하는 힘은 인내와 끈기일까요? 결혼 생활의 본질을 알아보려면 왜 결혼을 선택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혼 소송을 하는 남편의 이혼 원인이 아내의 성관계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남편이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다면서 대법원에 이혼 소송을 낸 것인데요. 당연하게도 남편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성관계가 없는 결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판결한 것입니다.